디비진 부산. 앞서서 서울은 난리난 서울 말씀드렸죠. 서울은 난리가 났고 부산은 디비지고 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서울 지지율 조금 전에 2.1% 오차범위 안에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울은 이제 부동산 문제도 있고 정원호의 이 개인적인 리스크들도 있고 그런 것이고, 영남에서부터 보수층이 결집을 해서 북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 문화일보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기사 보시면 서울, 부산, 대구, 경남, 자 4대 승부처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 그런데 이게 불과 한 2주 정도만 해도 서울, 부산, 대구도 물론이고 경남 게임이 안 된다는 보도들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오차 범위 안에 다 들어갔다. 문화일보가 종합을 해서 보도한 겁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초반 민주 우세와 달리 민심이 출렁한다. 부산, 대구 오차 범위 내 박빙, 그리고 조작 기소, 부동산 증세, 정책 반감, 네 곳 모두 특검법에 대해 부정 의견이 높다. 그러니까는 이재명 공수 취소를 위한 특검법에 대한 찬반 의견도 같이 물었는데, 저 네 곳 전부 다 특검법은 이재명 공수 취소를 하기 위한 거니까는 반대해. 이게 더 높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범죄 털어내기 이 시도가 보수층을 결집을 시키고 있는 그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죠. 일단 지지율 수치만 한번 그래픽을 이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그래픽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여기는 차이가 있죠. 정원호 46, 오세훈 38, 이제 8%포인트인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조사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2.1%포인트가 나왔죠. 그리고 서울시장은 급격히 좁혀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 보시면은 부산시장 다음에 대구시장이 있나요? 대구시장 선거를 보시면은 김부겸 44대 추경호 41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죠. 그 전에는 김부겸이 누구하고 해도 전부 다 오차범위 밖이다, 앞선다고 했는데, 추경호 후보로 정해지고 나서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대구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 정도 되면은 실제 투표를 하면은 추경호 후보가 훨씬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 대구 수성갑에서 총선 때 김부겸 후보가 그 전에 2016년에 한번 당선됐죠. 민주당 후보로 나왔고, 수성갑에 주호영 의원이 나와서 대결을 펼쳤는데, 그때 개표하기 직전까지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표를 까보니까 무려 주호영 의원이 20%가 이겼거든요. 그러면은 저기에 지금 저 정도 오차범위 안에 가 있으면은 대구 특성 같은 걸로 보면은 까면은 추경호 후보가 넉넉하게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거기에 비춰보면은. 그래서 지금 심지어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을 거다. 국무총리까지 하고 저 양평에 있는데, 경기도 양평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려간 거죠. 자,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불려갔는데, 지금은 그게 아마 후회를 하고 있을 거다. 근데 김부겸 후보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싶다. 그동안 이런저런 요로를 통해서 한번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한 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이제 급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나오고, 대구를 떠나서 양평에 가서 살아서 대구 시민께 죄송하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본인이 불리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정청래를 비롯해서 5, 6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점령군이 가듯이 쫙 가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 부산 그렇고, 대구 그렇고, 부산 보시죠. 부산은 전재수 43대 박형준 41. 자, 2% 포인트 차이로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김경수 45, 38. 여기는 아직 한 7% 정도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 전에 한 4월 10일, 11일 사이에 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뭐 격차들이 15%포인트도 나기도 하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뭐 부산 같은 경우에 51대 40, 여기다 11% 막 그 격차가 나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그날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이 언론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군데에서 이 보도를 했는데, 부산시장 선거 격차가 11%에서 4월 말 11%에서 그 다음에 7.6%까지 줄고 말쯤에 2%포인트까지 왔다. 조사할 때마다 막 줄어들고 지금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뉴스원이 이 부산 유권자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여론조사, 거기에서 전재수가 43, 박형준 후보가 41. 자,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고, 과거 여론조사 결과하고 비교하면은 박형준 후보의 지지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율 차이가 계속 지금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도 오차범위 안에 가 있지만은 그런 분석들이 오늘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박형준을 지지하든 전재수를 지지하든 바꾸지 않겠다가 76%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응답이 22%나 된다. 그럼 22%를 놓고 이제 싸우는데, 아무래도 지금 유리한 쪽은 박형준 후보죠.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 그리고 그 받은 게 그 정황상 굉장히 드러나 있는 거죠. 다만 그게 이제 공소시효 문제 가지고 합수본에서 이 무혐의 처리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그 등록을 해서 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또 그 합수본의 이 어떤 수사 기록에 보면은 그 보좌진들 4명이 막 이거 그 컴퓨터를 막 망치로 부숴버렸다. 전재수 컴퓨터를. 그래서 아니 본인은 국회의원 하다가 부산시장 나가려고 출마를 하고, 그 보좌진 4명은 지금 증거인멸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론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또 큰 게 하나 터졌습니다. 자, 뉴데일리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아마 이게 결정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터졌다. 전재수 천정궁 방문 인정 후폭풍.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 후보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그 천정궁 통일교 그 한학자 총재가 있는 거기죠. 이제 거기를 갔다 와서 뭐 까르띠에 세계를 받았다, 현금을 받았다, 뭐 그런 그 의혹들이 있는 건데, 어제 그 부산시장 후보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실상 인정을 했다. 박형준 후보가 부산 MBC 초청 첫 TV 토론회에서 천정궁 방문 여부를 놓고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머뭇머뭇하니까 박형준 후보가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허위사실 공표에 걸릴까봐 그런 거 아니냐. 천정궁에 갔었습니까? 안 갔었습니까? 이게 참 전재수 입장에서는 애매한 것이, 저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느냐 그러는데, 만약에 안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간 것이 확인이 되면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냥 시장직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재명 지금 허위사실 공표 그 죄로 지금 뭐 다 날아갈 뻔 했었죠.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선거 때 거짓말 한 거. 그러니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전재수한테 까르띠에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받았다는 게 물증이 드러나면은 허위사실 공표가 돼버리니까는. 이재명도 그런 거죠. 고 김문계씨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뭐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 박근혜 정부 때 했다. 그거 다 허위사실. 그 전에 친형 강제 입원 안 시켰다. 검사 사칭 안 했다. 이런 거짓말들. 그러니까는 그런 그 이재명의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는 이 전재수가 직접적으로 안 받았다고 못하는 겁니다. 천정공 안 갔다고 못하는 거죠. 그렇죠. 박형준 후보가 계속 추궁을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걸릴까봐 그러는 거 아니냐. 천정공에 갔나 안 갔나 물으니까 전재수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대답을 안 할 수도 없죠. 다 TV로 보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천정궁에 가서 만난 것은 수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 결과 다 보셨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을 했다. 내가. 이렇게 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전재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 받아들이는 유권자는 천정궁 갔다는 이야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형준 후보 쪽이 논평을 내서 유혹이 불거진 이후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 없던 전재수 후보가 전국 생방송 토론장에서 처음으로 천정궁 방문 사실을 자백한 순간이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중앙당에서도 이제 지원 사격을 합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어제 열린 부산광역시장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통일교 천정궁 방문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부산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격차 11%에서 7.6%로 7.6%에서 드디어 오늘 2%포인트까지 줄었는데 이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산이 디비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